당신 간밤에도 텔레비전이라는 거대한 그림 상자를 밤새도록 켜두셨습니까? 화면에서 쏟아지는 싸구려 인공빛에 의지한 채 혹시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얄팍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셨군요. 뒷바랜 소파 위에 웅크린 채로 당신은 다가오지도 않은 죽음을 핑계 삼아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로 죽음이 두려운 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는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비겁한 도피처입니까?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핑계로 이 방구석에서 서서히 썩어가는 중입니까? 과거에는 세상을 호령하듯 당당한 보폭으로 걷고 가족과 사회를 책임지던 그 형형한 눈빛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당신의 모습은 생명력을 잃고 방치된 낡은 가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육신의 숨이 붙어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엄을 잃어버린 채 공포에 잠식당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존이 아니라 그저 죽지 못해 소멸해가는 비참한 유예 기간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이 정도는 쉬어도 된다고,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고 스스로를 기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그 지독한 회피는 결단코 휴식이 아닙니다. 휴식은 치열하게 살아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달콤한 전리품입니다. 지금 당신이 침대와 소파 사이를 무의미하게 오가는 그 행위는 휴식이 아니라 영혼의 자발적 도태이자 악취나는 부패입니다. 필요하다는 변명 뒤에 숨어 하루하루를 무너뜨리는 그 나태함이 결국 당신의 찬란했던 과거마저 모욕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당신이 머무는 이 방을 보십시오. 묵은 먼지 냄새가 코를 찌르고 언제 마셨는지 모를 식어버린 찻잔에는 냉기만 감돕니다. 공간의 주인이 생기를 잃으니 방 안의 공기마저 무덤처럼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 정지된 세계 속에서 오직 번쩍이는 텔레비전 화면만이 발작하듯 빛을 뿜어냅니다. 그 인공의 빛에 비친 당신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초점 잃은 눈동자와 굳어버린 안면, 근육. 당신은 이미 생명을 잃은 텔레비전의 죽은 화면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이 고요한 무당 속에서 당신은 살아있는 자의 온기를 철저히 상실했습니다. 리모컨을 쥐고 있는 손마디마디를 보십시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식탁 위 약통들을 만질 때만 당신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립니다. 생명 연장에 대한 본능적인 집착으로 약을 우겨 넣으면서도 정작 당신의 삶은 단 한 칸의 서랍조차 치우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약통의 개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널브러진 잡동사니 하나 제 손으로 치우지 못하면서 도대체 무슨 염치로 건강과 장수를 바라십니까?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은 당신의 나태함이 만들어낸 흉측한 훈장들입니다. 한때는 거친 비바람을 맨몸으로 맞으며 가정을 지켜냈고 누구보다 단단한 목소리로 세상을 향해 당신의 자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찬란했던 기계와 오만할 정도로 당당했던 자존심은 대체 어느 시궁창에 버리셨습니까? 천하를 후려하던 당신이 이제는 텔레비전 리모컨이라는 하찮은 막대 지휘봉 하나에 의지하여 채널만 돌려대며 하루의 생사를 결정짓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세상을 지휘하던 손이 이제는 네모난 플라스틱 덩어리에 지배당해 벌벌 떠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진정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자다가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오는 불안감이 찾아올 때면 당신은 그것이 늙음이 가져온 피할 수 없는 형벌이라며 운명을 원망하댔지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불안은 하늘이 내린 형벌이 아닙니다.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삶의 정리를 끝없이 미루고 도망친 대가로 청구된 아주 지독하고 가혹한 채무청구서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 내 손으로 통제하고 책임져야 할 일상을 외면한 채 얻은
그 가짜 평온의 이자율은 당신의 신경을 갉아먹는 극도의 불안으로 철저하게 징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가만히 누워있다고 해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는 영혼은 고인물처럼 반드시 썩기 마련이며 종국에는 견딜 수 없는 나태의 악취를 온 집안에 풍기게 됩니다. 그 악취는 당신의 곁에 남은 사람들을 질리게 하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생존이라는 거창한 단어로 지금의 무기력함을 포장하려 들지 마십시오. 스스로 삶을 닫고 조이지 않는 자에게 남는 것은 생존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에 따른 비참한 도태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폐기 처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당신과 똑같이 벼랑 끝에 섰던 한 사내의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위대한 학자나 범접할 수 없는 성인 군자로 포장된 정약용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내동댕 잊혀진 낯선 유배지에서 지독한 고독과 절망의 늪에 빠져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던 그저 살과 뼈를 가진 한 명의 처절한 생존자 정약용입니다. 그는 당신처럼 방구석에 누워 세상과 자신의 불운을 원망하며 죽을 날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스스로의 이성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투성이가 된 맨손으로 삶의 멱살을 틀어쥐었습니다. 천재적인 관료에서 하루아침에 대역 죄인으로 전락한 그 지옥스러움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인 유배지에서의 하루하루는 살을 도려내는 듯한 참혹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지옥을 온몸의 감각으로 처절하게 씹어삼켰습니다. 다가오는 죽음과 파멸의 공포를 이불 속에 숨어 모른 척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그 공포의 실체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공포를 회피하는 대신 철저한 자기 규율을 통해 하루의 일상을 통제하며 무너지려는 자아를 기둥처럼 꼿꼿이 세웠던 것입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매화를 키우고 차를 다리며 남긴 기록들을 한가로운 선비의 우아한 취미 생활쯤으로 여기셨습니까? 단단히 틀렸습니다. 그것은 취미가 아니라 짐승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붙잡았던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척박한 땅에 핀배화를 읊조린 그의 시구는 여유로운 노래가 아닙니다. 살을 애는 듯한 유배지의 찬바람 속에서도 나약함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품위를 지켜내겠다는 도끼 어린 최후의 저항이자 자기 선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몸을 단정히 하고 글을 썼던 그의 행위는 다가오는 삶의 끝자락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통제하려는 치열한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붓을 들고 먹을 가는 그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갈아엎앴고 차를 끓이는 불씨로 내면의 절망을 태워버렸습니다. 그에게 일상을 단정히 하는 일은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존 법칙이었습니다. 그 생존 투쟁이 있었기에 그는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거목으로 남았습니다. 자, 이제 다시 당신의 초월한 현실을 돌아보십시오. 죽음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지도 않은 내일의 죽음을 통제하겠다며 밤새 그림 상자 앞에서 불안에 떠는 헛수고를 당장 집어치우십시오.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두 발을 딛고 있는 오늘 이 순간뿐입니다. 당장 몸을 일으켜 방바닥의 먼지를 쓸어내고 식어 빠진 찻잔을 씻어내고 널브러진 잡동사니들을 내다 버리십시오. 오늘이라는 시간을 그리고 당신이 머무는 이 공간의 질서를 당신의 의지로 직접 정돈하고 통치하십시오. 그것만이 추악한 공포로부터 당신의 존엄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군령입니다. 다사는 살기 위해 미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붓을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그 붓은 절망에 맞서는 칼이자 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살기 위해 당신의 손에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고작 텔레비전 리모컨입니까? 아니면 언제 먹어야 할지도 모르는 색색의 알약들입니까? 무기를 버린 병사는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존엄을 지켜낼 투쟁의 무기를
당장 다시 쥐십시오. 당신의 첫 번째 승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구겨진 이불을 반듯하게 개고 방 안에 탁한 공기를 환기시키는 그 즉각적인 행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방 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버리지 못한 낡은 영수증, 언젠가 쓰겠다며 쌓아둔 잡동사니들이 산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짐이 아닙니다. 당신 내면에 또아리를 튼 거대한 공포의 민낯입니다. 지금 당장 이 작은 공간의 잡동사니부터 치워내야 합니다. 과거의 껍데기를 가차없이 내다 버릴 때 비로소 꺾였던 자존의 기계가 다시 섭니다. 호령하던 과거의 당신이 쓰레기 더미 위에서 무기력하게 숨만 쉴 사람입니까? 숨을 쉰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공간을 정돈하지 않고 방치하는 자는 살아있으되 이미 부패가 시작된 시신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 노년의 휴식입니까? 아니면 다가올 끝자락이 두려워 눈을 가린 채 버리는 자발적 무덤 속의 도피입니까? 몸을 일으켜 지금 당장 당신의 삶을 갈무리하십시오. 흐트러진 이부자리를 개고 먼지를 털어내는 그 단순한 행동으로 당신이 아직 통제력을 잃지 않은 산자임을 스스로에게 증명하십시오. 칠흑 같은 유배지에서 다사는 그저 죽은 듯 엎드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붓을 마치 무관의 칼처럼 매섭게 휘둘렀습니다. 먹을 깔고 글을 써 내려가는 그 지독한 반복으로 자신을 집어삼키려는 공포의 숨통을 단호하게 베어내고 오늘이라는 영토를 기어코 확보해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남았던 당신의 그 맹렬했던 칼은 지금 어디에 녹슬어 있습니까? 왜 방구석에 웅크려 스스로를 유배시키고 있습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매듭들을 지금 당장 지으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어질러진 흔적을 치우며 혀를 차게 만들 작정입니까? 쓰레기를 버리고 주변을 닦아내고 쓸데없는 미련의 조각들을 불태우는 것. 그것만이 당신이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남길 수 있는 가장 고결하고 묵직한 마지막 유언입니다. 남은 자들에게 짐이 아닌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지켜낸 강인한 뒷모습을 각인시키십시오. 임종 심리학의 선언한 법도를 똑똑히 들으십시오. 생물학적 끝이 다가오는 것을 억지로 외면하고 부정하는 영혼은 육체가 죽기도 전에 정신부터 흉측하게 썩어 들어갑니다. 당신이 노화와 죽음이라는 단어를 피할 때마다 뇌는 그 불안을 맹독으로 바꾸어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회피는 결코 생명 연장의 수단이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지 못하는 자에게 남는 것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추악한 정신의 붕괴뿐입니다. 죽음을 수용하라는 말을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나약한 타협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항복 선언이 아니라 거대한 자연의 섭리 앞에서 인간이 행사할 수 있는 최후의 그리고 가장 강력한 주권입니다. 나는 곧 사라질 테지만 오늘 하루의 주권은 온전히 나에게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질려 질질 끌려가는 포로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죽음마저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의 시간을 지배하는 제왕이 될 것입니까? 귀찮다는 핑계로 몸을 누이고 현실에서 눈을 돌리는 그 비겁한 회피는 당신의 신경세포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근육은 녹아내리고 총기는 흐려지며 결국 누군가의 손길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갓난아기 상태로 퇴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잔인한 자연의 섭리가 내리는 생물학적 도태입니다. 늙었기 때문에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기를 포기하고 회피를 선택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도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매듭짓지 않은 채 방치하면 뇌는 그 미완성의 짐을 끌어안고 캄캄한 밤마다 공포를 무한대로 재생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끝내지 못한 당신의 과업들이 내 세포를 찌르며 경고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명은 집어치우십시오. 그 파괴적인 공포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즉시 몸을 움직여 단면한 과업들을 하나하나
박살내듯 끝내야만 합니다. 법륜 스님께서도 일갈하셨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 멱살을 잡힌 채 끌려다니는 이들에게 지금 여기에서 두 눈을 뜨고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차고 넘치게 충분하다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귀한 현재를 어떻게 낭비하고 있습니까? 이미 지나간 영광을 곱씹으며 한숨을 쉬고 오지도 않은 질병을 걱정하며 하루를 탕진하는 것이 정말 당신이 살아온 연륜에 걸맞은 지혜입니까? 두 발로 땅을 딛고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는 동안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악입니다. 노년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무기력함을 특권처럼 누리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여기까지 끌고 온 삶 자체에 대한 명백하고도 비겁한 직무유기입니다. 자식들을 호통치며 가르치던 그 엄격한 잣대를 왜 당신 자신에게는 들이대지 않습니까? 당신은 아직 당신 삶의 현역이어야 합니다. 소파에 파묻혀 하루 종일 텔레비전 불빛만 멍하니 바라보는 그 정지된 몸뚱이를 보십시오. 움직이지 않는 자는 것이 한 구석에 놓인 무생물 장식품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의지가 담긴 구체적인 행동만이 당신이 숨을 쉬는 산 자인지의 부패를 기다리는 죽은 자인지를 냉정하게 가릅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병원의 진단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바닥을 훔치는 당신의 굳은 살박인 손끝에 있습니다. 더 이상의 유예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삶을 스스로 정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 인생 전체에 대한 치욕스러운 패배 선언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뒷방 늙은이로 전락하여 생존이라는 치열한 전선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축출되고 말 것입니다. 젊은 시절 땀 흘려 쌓아 올린 당신의 찬란했던 역사를 고작이토록 비참한 무기력으로 끝맺음하시겠습니까? 당장 전선을 재구축하십시오. 집 안을 떠도는 그 퀴퀴한 먼지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공포는 결코 바깥에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처럼 스스로 움직이기를 포기한 나태한 영혼의 그늘에서만 피어나는 흉악한 곰팡이입니다. 하루를 방치하면 벽을 덮고 이틀을 방치하면 당신의 숨통까지 끈적하게 파고들어 모든 이성을 먹어치웁니다. 우아하게 늙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창문을 열고 당신의 영혼에 피어난 나태의 곰팡이를 박박 닦아내십시오. 여기서 멈춰 서면 더 이상 물러설 곳조차 없습니다. 이 행동의 선을 스스로 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세상의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킬 당신의 자리는 단 한 곳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이 떠먹여주는 밥을 기다리며 서서히 잊혀가는 비겁한 소멸. 그것이 당신이 맞이할 유일한 결말입니다. 그 참혹한 결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지금 당장 뼛속까지 스며든 나약함을 찢어발기고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서 일어서십시오.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첫 번째 굴령을 수행하십시오. 굴러다니는 오래된 약통들을 모조리 쏟아내고 유통기한이 지난 알약들과 잡동사니가 뒤엉킨 서랍을 완벽하게 정돈하십시오. 별것 아닌 일상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행위는 무너져가는 전선을 사수하기 위해 당신이 꽉 쥐어야 할 절대적이고도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당신의 손으로 공간을 지배하는 그 첫 승리가 썩어가던 당신의 영혼을 소생시킬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당신의 거울 속에 비친 그 나약한 그림자를 이제 선택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남은 생을 막연한 공포의 종이 되어 썩어 문드러지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면 이 서늘한 진실의 순간을 장악하는 지배자로 당당히 일어서겠습니까? 어둠 속에 웅크려 죽음만을 기다리는 것은 당신이라는 고귀한 존재에 대한 가장 비열한 배신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가로운 노후를 위한 부드러운 조언 따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기력이 파괴하고 짓밟아버린 당신 삶의 영토를 다시 탈환하기 위한 엄격하고도 신성한 주권 탈환의 법도입니다. 이 법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패배뿐임을
명심하십시오. 첫 번째 군령을 하달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 어질러진 약통부터 정돈하십시오. 하나하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당신의 몸에 들어가는 것들을 철저히 점검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더 이상 당신의 생을 운명이나 나태함에 방치하지 않겠다는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초적인 선언입니다. 방치는 곧 죽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낡은 약봉지 하나, 먼지 쌓인 알약 하나조차 당신의 손으로 직접 지배하고 통제하십시오.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자는 타인에게도 버려지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작은 서랍 안에서부터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고 당신이 아직 이 공간의 주인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십시오. 두 번째 군령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거친 손바닥 위에 오늘 가장 고마운 사람 한 명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지체 없이 그에게 감사의 문자를 보내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쌓아둔 해묵은 감정의 부채를 청산하십시오. 표현하지 못한 진심은 당신의 영혼을 안쪽에서부터 갉아먹는 독소가 될 뿐입니다. 정리되지 않고 미결된 감정들은 당신의 마지막 길을 무겁게 짓누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갚지 못한 마음의 빚을 주렁주렁 매단 채 죽음이라는 장엄한 문 앞에 서지 마십시오. 존엄한 인간은 떠날 때조차 그 자리가 깨끗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관계의 실타래를 풀고 영혼의 채물을 깨끗이 씻어내십시오. 세 번째 군령을 집행하십시오. 집안의 수많은 서랍 중 딱 하나만 선택해 비우십시오. 쓸모없는 물건, 흘러간 과거의 미련이 담긴 잡동사니들을 가차없이 버리십시오. 그 혼란스러운 공간을 정복함으로써 당신은 잃어버렸던 영토를 되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워진 자리에야 비로소 새로운 생의 의지가 깃듭니다. 무언가를 버린다는 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통제권을 회수하는 가장 강력한 주권 행사입니다. 물건에 저당 잡힌 당신의 정신을 해방하십시오. 당신의 주변을 직접 통제하고 결정할 때 당신은 비로소 구걸하는 노인이 아닌 군림하는 군주로 회생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군령입니다. 거울 앞으로 다가가 당신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십시오. 그리고 5번 배보 깊숙이 숨을 들이쉬고 내뱉으십시오. 과거의 회한이나 미래의 불안이 아닌 오직 지금 이 순간의 공기를 느끼십시오. 공상과 망상이라는 유령의 세계에서 벗어나 당신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실제의 영토로 귀환하십시오. 무기력이라는 적군에게 빼앗겼던 당신의 호흡 지휘권을 다시 탈환하십시오. 숨을 쉬는 것조차 타성에 젖어있던 당신에게 15번의 깊은 호흡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의식입니다. 당신의 심장 박동과 폐의 움직임을 장악하십시오. 이 순간의 절대적인 주인은 바로 당신 자신임을 뼈저리게 각인하십시오. 제가 선포한 이 법도들을 단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즉각 집행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잃어버린 품격을 되찾기 위해 적군인 나태함에 맞서 행하는 유일한 응전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비겁한 자기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다시 그 녹록한 침대 속으로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한가로운 대화가 아니라 실제 전시 상황에서 하다야 되는 군령입니다.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을 사수하기 위해 당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의무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자에게 재판은 없습니다. 오직 도태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엄중한 명령을 거부하는 자는 더 이상 살아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제자리에 서서 서서히 썩어가며 누군가 베어버리기만을 기다리는 죽은 고목일 뿐입니다. 당신은 쓰러지는 고목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도끼를 들고 나태함을 베어내는 자가 되겠습니까? 즉각 단행하십시오. 자비 없는 실행만이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내일이란 단어는 사치입니다. 오직 오늘, 아니 바로 지금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행동하여 다시 위험 있는 인간으로 일어서겠습니까?
아니면 그 축축한 방구석에 누운 채로 소멸의 길을 걷겠습니까? 이것은 당신의 생을 건 마지막 최후 통첩입니다. 당신의 대답은 오직 행동으로만 증명됩니다. 죽음은 변하지 않는 상수로 당신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당신 삶의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공포와 무기력에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하수인이 되느냐입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이불을 걷어차고 지휘권을 되찾는 것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자신을 정돈하는 행위는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이 아직 유효함을 증명하는 가장 고귀한 의식입니다. 스스로의 영토를 정리한 자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누추함을 방치하고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자는 언젠가 그 방 안에 쓸모없는 집기들과 함께 쓰레기처럼 버려질 뿐입니다. 당신은 주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버려질 잔재가 되겠습니까? 내일로 미루겠다는 그 비겁한 한마디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또다시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당신은 먼지 쌓인 낡은 가구들 사이에서 형체도 없이 썩어갈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부재를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이라는 존재는 흔적조차 없이 차갑게 잊힐 것입니다. 부패는 이미 당신의 발끝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굽어버린 등을 펴고 기립하여 당신의 남은 생을 서슬퍼렇게 지배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눅눅한 침대에 누워 사지가 마비되어가는 부패를 묵묵히 기다리겠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당신의 근육은 아직 그 힘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흐르는 시간은 당신의 나태함을 연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늙어가는 당신을 조롱하며 비웃을 뿐입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사지로 몰아넣는 비겁한 자를 절대 구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흘린 나태의 눈물은 그저 당신의 무덤을 적시는 비효율적인 수분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당신을 완전히 지워버리기 전에 칼을 빼드십시오. 지금 즉시 결단하십시오. 당신이 점유한 그 작은 공간, 당신의 영토를 주호의 망설임 없이 정돈하십시오. 잡동사니를 지우고 먼지를 털어내는 것은 당신의 무너진 명예를 다시 세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허락된 마지막 생존의 길이자 인간으로 죽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기회임을 뼛속 깊이 새기십시오. 이제 이 기록이 끝나면 당신은 거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눈을 떠서 다시금 서늘한 기품을 가진 사람으로 부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습기 가득한 방 안에서 짓물러 터진 채 악취를 풍기며 사라지는 고목이 되시겠습니까? 당신의 품격이 당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대답은 오직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될 것입니다.